네, 스포츠 에이전트를 꿈꾸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의 이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야구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에이전트분 그리고 리빙 레전드 선수분을 모시고 실제로 한국 야구계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는 121승에 빛나는 리빙 레전드 롯데 장원삼 투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 자이언츠 투수 장원삼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 분 중에 한 명이죠. 스포츠 인텔리전스의 김동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스포츠 에이전트 김동욱입니다. 한참 바쁘실 시기가 이제 왔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일단 어떻게 지금 아직 플레이오프 시즌 중이라 모든 야구 시즌이 끝난 건 아닌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일할 시기라 슬슬 바빠지기 시작하는 때죠. 네. 올겨울 매출은 어느 정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네.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원삼 선수는 네. 이제 시즌 끝났는데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도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데 뭐 또 내년에 어떻게 선수로 또 더 연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구단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저도 뭐 최근에 계속 가을 야구를 안 해봐서 TV로 그냥 계속 보고만 있죠. 오늘은 지난 겨울 특히 야구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도 이제 에이전트와 선수의 관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장면들과 실제는 얼마나 일치하고 얼마나 다른지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고 이야기할 장면은 이제 드림즈의 곽한영 선수를 에이전트, 고세혁 에이전트가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술집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선수 섭외하시나요? 절대 안 하죠. 네. 보통 어디서 하시나요? 술집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보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만나는 것은 사무실에서 선수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에이전트가 이렇게 계약하자 네. 이런 접근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네, 저도 어렸을 때는 몇 군데 받아보긴 받아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선수할 때는 그 당시에는 에이전트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컸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기자들도 많이 들었던 게 소위 말하는 그런 에이전트들로부터 좀 피해 같은 걸 당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도 경계가 그렇죠.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이전트라는 게 원래 선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FA를 한 1년인가 2년 이렇게 남겨두고 이제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나는 뭐 케어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뭐 계약하자 이래갖고 내가 FA를 계약하면은 퍼센테이지를 줘야 되니까 그게 좀 억울했죠. 어렸을 때부터 좀 케어를 좀 잘 해주고 이래 했으면 바로 그냥 회사 바로 사인해줬잖아요. 요즘은 애들 보면은 좋은 환경에서 이제 야구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은 워낙 이제 회사들도 많고 이러니까 뭐 또 자기들이랑 선수들이 친한 선수들 있죠. 친한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가면은 또 뭐 같이 그 회사에 같이 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듣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아서 저렇게 누가 했으니까 내가 가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강요를 당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실하고 조금 다르죠. 스토브리그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현실 고증을 되게 잘했다고 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에이전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이전트 신들은 진짜 이상해요. 다. 네. 첫 번째 술집 아니다. 술집 아니고 저렇게 술집에서 근데 한 번씩 만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맥주 한 잔씩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 수 다른데?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술을 놓고 나 너 계약할 테니까 사인할 이거는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있나? 한 번도 없었다. 없어요. 저는 없어요. 네. 지금 저희가 같이 본 장면은 고세혁 에이전트가 곽한영 선수 등등의 선수 연봉에 대한 협상을 구단과 벌이기 시작한 장면이었습니다. 구단 직원한테 커피를 사오라고 하기도 하고 보시면서 김동욱 대표 저건 좀 아니다. 아니 근데 표정이 있어요. 아니 이게 드라마다 보니까 이걸 좀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그렇죠. 되니까 설정을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 과정에서 제일 불만이었던 게 저 장면이었어요. 오케이. 일단은 몇 가지가 되게 몇 가지가 아니야 너무 많은데 첫째는 협상이란 것도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들어가서 우리 선수가 이렇고요. 저기 오셨어요.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저렇게 서로 딱딱한 분위기를 만들진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안부도 묻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막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대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수가 구단하고 만났을 땐 감정적인 대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리인이 마저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철저하게 선수도 이해를 하고 선수를 대변하지만 구단 입장도 들어줘야 되고 또 미국에 보면 악마의 에이전트라고 해서 스캇 보라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막 뿔 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 되게 좋은 사람이 구단한테 너무나 젠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이 좀 저는 에이전트로서는 좀 싸가지 없게 비춰지는 게 좀 싫더라.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면 고상 선수는 이런 구단과의 뭐 FA든 연봉 협상이든 이런 거 혼자 할 때, 셀프로 할 때 옆에서 저는 항상 훈훈했어요. 그냥 제가 계약할 때는. 오늘 잘했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구단에서 딱 챙겨주신 주니까 뭐 따로 뭐 별로 그럴 일 없었다. 예, 트러블 날 게 없었어요. 어떤 선수가 들었을 때는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수에게도 어찌 보면 전달을 해줄 부분이 있고 못 해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중재에서 일단, 신경을 쓰는 부분. 네, 저거예요. 일단은 다른 선수, 다른 구단이 나만큼 하는 선수 얼마 봤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 봤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구단의 사실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그 선수는 우승팀이야. 그런데 우리는 꼴찌했어.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저도 선수의 대변을 하지만 구단의 이 사정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이해하면 이거를 선수한테 야, 이렇단다라고 일르는 게 아니라 설득을 또 해야 설득. 이게 상황이 이런데 이런 때 그러면 선수들도 자기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선배인 고세혁 에이전트가 드림즈 에이스인 강두기 선수를 섭외하려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런 경험 있으세요? 저한테 뭐 괜찮은 선수들 있으면은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 제의를 좀 몇 번 받았죠. 제가 괜히 또 해줬다가 괜히 저를 또 나중에 원망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뭐 들어오면 뭐 알겠습니다 이라고 그냥 끝. 오승환 선수의 인연을 통해서도 많은 선수들과 계약을 한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고, 근데 저는 우리 선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영업하지 말라고. 제 클라이언트, 제 고객으로 있는 선수들이 지금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겠죠, 같이? 하지만 사람마다 사고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소개시키는데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하고는. 고세혁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저런 분들도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근데 저분들은 야구는 알아. 야구 선수를 잘 알아. 그냥 선수만 잘 알고 내 동생들 많다고 에이전트 잘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야구 그리고 뭐 전체 스포츠 산업 그리고 매체, 뭐 구단, 팬 그리고 뭐 스폰서, 선수 이것들을 두루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정말 좋은 에이전트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봤을 때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뭐 이런 부분들. 그냥 단순히 뭐 내 후배니까 너 내가 계약해 줄게.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드림즈의 노장 투수인 장진우 선수가 이제 구단으로부터 헐값 연봉을 제시를 받고 실망해서 은퇴의 기로에 섰다가 결국 다시 야구를 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장원삼 선수가 어느 장면보다 몰입해서 이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될 시점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직 선수가 더 하고 싶어서 저 액수라 저렇게 받더라도 실제로 지난 겨울에 그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저는 계속 선수가 하고 싶어요. 네, 드림즈 구단 관계자들이 외국인 투수 마일스 선수를 영입하러 갔다가 다른 팀에 뺏기게 되는 과정에 대한 영상 보셨습니다. FA 선수 두 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다른 팀으로 보내신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죠. 네. 저런 분위기는 아니죠. 아니죠. 네. 저러면 그 구단하고는 다시는 거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에이전트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나요? 자, 이 A팀에서 20억 불렀다. 그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있대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러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로 구단의 출입 금지 조치가 당하는 에이전트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공정한 경쟁을 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가격을 가지고 얼마니까 얼마도 이 베팅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선수는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다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말 안 하고 있어야 가치는 더 올라가요. 봐봐요. 15억을 부르면 15억이 끝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20억, 25억, 30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그렇죠. 정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 사람의 심리는요,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액수를 높일 수 있는가? 이건 먼저 장원선 선수로 셀프로 그때 FA 협상 해보셨으니까. 계속 입국 다물고 있었어요. 이 전략이겠네. 네. 절대 제 카드를 안 보여줬죠. 잘하네요. 네, 저는 진짜 이래 있다가 에이전트 끝나면. 딱 나오길래 알겠습니다 이러고 잠시만요 이래놓고 딱 이제 나가서 한번 생각하고 들어와서 사인했죠. 처음 제시된 액수에 처음 제시한 것보다 조금 더. 네.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요. 훌륭해요. 저보다 아는 것 같아요. 네. 네, 드림즈 포수 서영주 선수와 드림즈 구단의 지난한 협상 과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장원삼 선수는 저 스타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적이 없어요. 혹시 조금 원삼 선수도 나도 조금 더 버티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FA 계약하고 제가 계약하고 그 다음 해도 또 막 이게 광풍이 불어서 액수가 맞아요. 엄청 뛰더라고요. 1년만 늦게 할 걸 이런 생각 한번 해보긴 해봤죠. 근데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장원선 선수가 그때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터지니까 장원선 선수 한 번 더 하겠네. 1년 빨리 했으니까. 저는 4년 동안 실패를 했죠. 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선수단 전체 연봉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 선수들이 그 파이를 서로 그렇죠. 나눠 먹게 하는 약간 이런 구단들도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구단이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 FA 계약, 그러니까 FA 계약이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고졸 선수들은 9년, 그리고 대졸 선수들은 8년. 8년, 9년 동안의 선수들은 사실 협상의 의미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내년에 대한 예산을 구단에서 마련을 하고 그 예산안을 마련하는 시점이 시즌이 끝나는 시점보다 뭐 구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약간 이전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단 선수들의 성적이 나오면 고가 선정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금액 안에서 선수들의 고가대로 돈을 나눠 갖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봉이 FA 이전에 연봉이 오른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어느 선수를 깎아야 된다는 제로섬이 돼버리는.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야. 꼭 다 이게 정답이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연봉 협상의 의미란 거는 크지 않아요. 그게 뭐 선수가 했을 때나 지금 에이전트들이 활동했을 때나 FA 이전의 선수들은 그래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FA 이전의 선수들은 계약할 필요 없겠네 라는 질문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지난해 제 모 선수와 계약을 했어요. 너무나 좋았던 선수예요. 고가가 1등이야. 1등인데 연봉 상승률이 별로 안 돼. 작년엔 팀 성적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올해 12월 달에 그 선수를 연봉 협상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거를 중간에 계속 크로스 체크해요. 구단하고도 얘기해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된다. 준비하셔야 된다. 이게 또 에이전트 역할이에요. 에이전트 역할이 그냥 스토브리그에 협상장 문 열고 들어가서 얼마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관리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떤 이 선수를 매니지먼트 같이 기사 역할을 해주고 이런 관리가 아니라 선수의 연봉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 약속했던 걸 선수의 실력이 이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해서 그건 1년 내내 1년 내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영업적 전략이에요. 선수와 스킨십 그리고 구단과 스킨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김동 대표님 오늘 영업 비밀 좀 많이 털어놓으셨는지 어떠셨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제가 평소에도 가까운 분들이라 자꾸 편한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는데 아무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장원삼 선수도 이 영상은 이제 앞으로 에이전트가 되실 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좀 어떤 에이전트가 되셨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에이전트가 없는데 또 같이 대표님이랑 대화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선수들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선수들이랑 좀 잘 교감을 해서 대표님처럼 좋은 에이전트가 아유. 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동욱 대표님 또 장원삼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에이전트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